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살폈고 그것을 텐서플로우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텐서플로우를 사실은 텐서플로우라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 또는 딥러닝에 특화된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텐서플로우라는 것을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텐서플로우 자체에 대한 그 문법들 좀 특이한 점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머신러닝 밖에 없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텐서플로우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그래서 특별히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고 텐서플로우에 대한 문법을 좀 익숙해지기 위한 것이 모티베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트레이닝 또 학습을 해야 되고 이것은 딥러닝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는데 이제 라이브러리 제가 처음부터 다 모든 것들을 다 구현을 하지 않고 특화된 옵티마이즈 솔버가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자주 사용하게 될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고 지금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부분의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이 가장 로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또는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텐서플로우로 이 여러분들과 함께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케라스랑 파이토치라는 것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둘 다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상위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연구를 하시거나 개발을 할 때 텐서플로우보다는 케라스나 파이토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또 디버깅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활용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텐서플로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에 대한 것들을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알면 케라스나 파이토치로 확장을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텐서플로우 지금 버전이 텐서플로우 2.0이라는 베타가 나왔는데 그것은 대부분 케라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텐서플로우가 아마도 케라스와 비슷한 문법으로 진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자체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구글이 만든 겁니다. 구글이 만들었고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장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커뮤니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또 유명한 코드들을 여러 개발자들이 GitHub라는 곳에 많이 공개를 하는데 텐서플로우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딥러닝 쪽 관련돼서는 텐서플로우가 가장 도미넌트하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케라스와 파이토치에 대한 영역들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CPU, GPU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연산량이 아주 많고 이것이 병렬 컴퓨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학습이라든 트레이닝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혀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관련해서는 GPU로 연산을 하면 훨씬 빠르다는 거 알려져 있는데 텐서플로우는 GPU 연산을 대한 것들을 서포팅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뭐 PC라든지 어떤 노트북 환경에서 CPU로 연산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는 소스 코드도 CPU에서도 돌아가고 GPU에서 돌아가게 제가 GPU에서 돌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반부에는 이 GPU, CPU가 크게 상관이 없지만 후반부로 가면 좀 그 네트워크가 좀 커지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CPU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PC에서 돌려도 연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GPU에 대한 언급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한 것을 제가 좀 한번 꼭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텐서플로우, 이게 도대체 뭐 어디서 온 건지 좀 그래서 텐서라는 것이 있고 플로우라는 걸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 그 기계공학이나 물리 쪽에서 뭐 고체역학, 솔리드 미케닉스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뭐 스트레스, 스트레인 공부를 할 때 텐서라는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큐빅이 있을 때 각 면에서의 뭐 스트레스 또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3축의 방향이 되고 각 면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텐서로 디파인 한다고, 이것이 엄밀한 텐서의 정의이지만 이 텐서플로우나 이쪽 딥러닝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텐서의 의미보다는 행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렬인데 뭐 단순하게 이렇게 2차원의 행렬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5차원 차원이 정의하기 나름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행렬의 개념에 차원이 더 넓어질 수 있는,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텐서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플로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흐른다는 거죠.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인풋이 들어가고 어떤 레이어들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로우로 가면서 그 값들이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연산이 계속 진행되는, 그래서 텐서가 조금씩 변해가면서 레이어를 지나가면서 그것이 흘러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텐서플로우라는 이름이 구글에서 이름을 그렇게 네이밍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텐서플로우에서 어떤 연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확실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텐서플로우는 저희가 넘파이처럼 import tensorflow as tf로 할 겁니다. 그래서 tf라는 것을 해서 보시면 뭐 tf 뭐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constant라는 것이 있고 variable이라는 것이 있고 placeholder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variable은 여기가 대문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constant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그 값이 일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variable은 우리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decision variable입니다. 그래서 값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 이터레이티브하게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아갈 예정이니까. 그래서 variable이라는 것은 값이 변해서 계속 그 위에 값이 덮어 써지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연산을 할 때마다, 그리고 numerical하게 이터레이티브를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엔 틀린 값이겠지만 randomly 또는 initialization을 초기화를 꼭 해야 합니다. 초기화를 tf.variable이라는 것이 있으면 초기화를 꼭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placeholder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름에서도 보시겠지만 어떤 place를 미리 홀딩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어떤 공간을 미리 리저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공간이냐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메가를 업데이트를 할 텐데 트레이닝 데이터셋 슈퍼바이즈 러닝이면 x, y겠죠. 그래서 x, y를 불러와서 그 값을 참조해 어떠한 형태든 오메가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 perceptron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들은 변수는 아닙니다. 이 값들은 기분입니다. 기분. 그래서 저희가
x가 들어갈 방, y가 들어갈 방을 플레이스홀더라고 하고, 매 이터레이션마다 새로운 데이터 샘플들을 여기다가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하고,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뭐 같은 값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다른 트레이닝 셋 전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일부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하나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예,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플레이스홀더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tf.constant, tf.variable, tf.placeholder라는 것이 텐서플로어에는, 우리 텐서플로어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언어와는 좀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제가 여러 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해지실 거고, 지금은 정확하게 그 느낌과 감이 오지 않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컨스탄트라는 것은 값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1, 2, 3 이렇게 뭐 리스트 형태로 4, 또 쉐입이 1,3이니까 이건 사실 4, 4, 4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A가 B를 더하고 캐피탈 A, 두 개를 곱해서 캐피탈 B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프린트 A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답이 5, 6, 7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상한 숫자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타입은 이거고 쉐입은 이건데 5, 6, 7이 안 나와요. 뭐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계산을 플러스를 했는데 그 값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션이라는 것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이썬에서 뭐 넘파이라든지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한 라인 바이 라인, 이 줄을 실행하고 뭐 이 줄에서 뭐 새로운 값들을 어사인을 하고 연산을 하면 그 값이 뭐 메모리에 다시 뭐 덮어 써지고 뭐 이런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뭐 다른 뭐 if 문이라든지 for 문이라든지 이런 이런 그 룹의 계열의 어떤 그 디렉션을 시퀀스를 바꾸는 것이 없으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텐서플로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그때까지는 연산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준비를 한 다음 세션이라는 것에 세션을 열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올리고 세션을 실행을 시키면 그제서야 실행이 됩니다. 이걸 왜 이상하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연산량이 무지하게 많이 클 거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텐서플로어가 모든 것들을 동시에 계산하기 직전에 다 보고, 그 다음 효율적으로 뭐 필요하면 메모리라든지 뭐 병렬 컴퓨팅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유저가 너무나 복잡해서 신경 쓰기 힘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뒷단에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최적화를 하면 3에 대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최적화하는 것은 최적화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최적화 전체적 의미에서 최적화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세션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여기까지 다 보고 난 다음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겁니다. 세션을 열면 그때 한꺼번에 다, 이것이 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기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좀 그 초보자에게는 좀 곤욕스러울 수 있는 디버깅 하는 것이 초반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뭐 텐서플로우 2라든지 베타 버전이라든지 케라스 이런 것들은 좀 디버깅 하기에 좀 편한 그런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